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기도 하면서 기분이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제게 큰 배신감을 준 두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그토록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떡하니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제야 제정신 차린 것 같네요.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저는 나름대로 외모도 키도 남들한테 많이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쁘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학창 시절에는 같은 학교 남학생들한테 인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외모에 막 관심을 갖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유전적인 영향이 컸나 봐요. 저희 엄마가 제가 봐도 아주 미모가 대단하시거든요. 아직도 고운 피부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연세에 비해 훨씬 나이를 적게 보시긴 한답니다. 저랑 단둘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으면 엄마라기보다는 이모나 큰언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옷을 고르다 보면 꼭 한마디씩 듣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나, 저는 무슨 자매지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따님 외모도 정말 어머님을 닮아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부러우시다. 모녀지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말이죠. 보기 좋으세요. 정말 저희 모녀지간이 그렇게 보기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저와 엄마의 미모에 대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여자 얼굴만 보고 들이대는 남자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우리 딸이 워낙 예뻐서 남자들이 많이 접근하고 할 거야. 그런데 그런 남자들은 또 새로운 외모를 가진 여자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단다. 에이, 엄마. 그래도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최고 아냐? 나도 솔직히 남자 외모 안 보진 않는데. 아니야, 남자들은 안 그래. 꼭 잡은 물고기에는 밥 안 준다고? 세상 제일 예쁜 여자 데려다 놓고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외모를 가진 여자에 늘 관심 있어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외모 말고 너의 내면을 좋아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알겠지? 응, 알았어요, 엄마. 잘 살펴볼게요. 그럼 나중에 남친 생기면 엄마도 한번 검사를 해줘. 어떤 남자인지. 딸이 잘 골랐는지. 알았죠? 그럼 남자친구 생기면 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다. 엄마는 혹여나 남자들이 저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때 저는 엄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제가 입학한 곳은 여자대학교라서 학교에 남자가 없었어요.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적에 맞추고 전공과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곳에 와보니 정말 예쁘고 늘씬하고 자신을 잘 가꾸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남자가 없는 여자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을 많이 꾸미고 왔었죠. 외모를 많이 꾸미지 않았던 저도 대학생이 된 데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워낙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자연스럽게 점점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화장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일매일 자신을 가꾸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저는 일명 미녀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큰 키에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고 또 자신을 잘 가꾸는 것으로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학교 축제를 할 때면 남자 대학생들이 주변에서 많이 놀러 오곤 했는데
그때 다 저랑 친구들을 보면서 수군대기도 했었죠. 다른 친구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자기 친구가 관심이 있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덜덜 떨면서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혼났던 기억도 있네요. 저, 저, 저기, 이름이, 뭐, 뭐, 이름이 뭐냐고요? 아,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미안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우셔서.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니. 완전 감사한데요? 진짜예요. 저 거짓말 잘 못해요. 혹시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는 없는데 아직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미안해요. 다음에 또 우리 학교 놀러 오면 그때 봬요. 수줍게 말을 더듬으며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던 그 남자는 저의 말에 상처를 받은 듯이 풀죽은 표정을 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 남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남자들을 만날 때면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점점 더 저의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녀 삼총사라고 불리우는 저와 절친 두 명의 친구들은 자신감이 생긴 외모로 미팅과 소개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각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공유했고 남자친구와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말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남자친구와 싸우거나 하면 우리 모두 상담해주고 그 친구까지 만나서 함께 얘기해주는 사이가 되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너무나 든든했죠. 남자친구들은 가끔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야, 너네가 무슨 지구를 지키는 미녀 삼총사냐? 너무 무섭다, 야.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셋이 다 같이 덤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주 그냥. 뭐라고? 그건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못 안 하면 우리가 왜 뭐라고 하겠니? 그래도 그렇지. 너네 셋이 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다. 우리 사이의 비밀 얘기도 다 너네 셋이 공유하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럼 쪽팔린데? 왜? 쪽팔린 행동이라도 했나 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말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내 친구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우리 미녀 삼총사니까. 알겠냐? 저희 미녀 삼총사는 남자친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도와주었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아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어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헤어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었으며 다 함께 놀러 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답니다. 물론 학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연애도 열심히 하는 알찬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몇 명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하는 동안 저는 저희 셋 중에 민이라는 친구에게 가끔씩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민이는 제 남자친구에게 자꾸 집에 태워달라거나 자기를 픽업하러 와주면 안 되느냐고 장난 섞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몰래 제 남친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고 말이죠. 한 번은 제 남친 생일에 민이가 제 남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가 비록 친구의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의 관계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소통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내 친구보다 먼저 보내면 안 되니까 12시 1분에 보냈다. 그러니까 너도 내 생일에 12시 1분에 축하 메시지 보내줘. 이런 메시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굳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남친 생일이 되는 날 밤 12시 1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저는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친 역시 이 메시지를 받고 제게 말을 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우연히 남친의 핸드폰을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뭔가 이 둘이 나만 빼고 비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몹시 기분이 상했답니다. 저는 제 친구 미니에게 얘기했었어요. 야, 너 내 남친한테 문자 보냈더라? 그것도 12시 1분에? 아, 그거? 재밌지 않았어? 네 남친이면 나랑도 친한 사이 맞잖아? 우리들 다 함께 자주 만나고 했었으니까 보냈지. 왜? 그게 뭐 이상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길래. 그게 뭐 특별하게 얘기할 일이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얘기 안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오버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뭐 생각해보니 그렇네.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도 미니는 계속해서 남친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냥 몇 번을 다 그렇게 넘기는데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친구 미니에 대해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는 잘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다 같은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하니 그럴듯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미니는 좀 저희 셋 중에서도 유별나게 다른 친구의 남자친구들에게 서스럼 없이 잘 연락도 하고 그러더군요. 다른 한 친구와 저는 그저 미니가 사교성이 좋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미녀 삼총 사이니까요. 여자들의 의리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기도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번의 연애를 거쳐 저는 대학교 졸업반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은 거의 다 저를 먼저 좋아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서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제가 먼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 피부와 견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에 깔끔한 옷차림, 게다가 수려한 말솜씨까지 제가 원하는 외적인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었거든요. 학벌도 나쁘지 않았고 사는 동네도 꽤 괜찮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제가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이날도 저희 친한 친구 미니를 비롯해서 삼총사가 함께였었는데요. 미니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속이고 3대3 미팅 자리에 나왔던 것이었는데 얼마나 남자들에게 사교성 있게 분위기를 주도하던지 좀 꼴보기 싫은 면도 있었어요. 미니는 더군다나 제가 마음속으로 찜해둔 그 남자에게 적극적인 표현까지 해대서 속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기 어디 살아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 저요? 저도 왠지 그쪽이 낯이 익네요. 워낙 외모가 출중하셔서 그런가? 고마워요. 제 이름은 민이에요.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럴게요. 외모만 출중하신 줄 알았는데 성격도 정말 출중하시네요. 저도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랍니다. 어머, 이렇게 급고백을 하시다니. 아무튼 감사해요. 제 이름 잊지 마세요. 미니와 그 남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농담 따먹기를 하며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속으로 좀 짜증이 난 저는 미니와 화장실에 가게 되었을 때 말했어요. 야, 너 남친 있잖아. 작작해. 오늘은 내가 주인공 아니냐? 솔직히 나 외롭다고 주선한 자리잖아. 어머머,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그 남자랑 몇 마디 얘기했다고 이러기야? 질투하는 거야? 너 그 남자 마음에 드는구나? 어?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으이그 기집애.
알겠어. 이 언니가 딱 연결시켜 줄 테니까 승질 부리지 말고 잠자코 있어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내비둬. 뭐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알았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민니는 저의 의중을 듣고 나더니 제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나서서 연결을 해주겠다며 장담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의중도 모르고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민희는 저와 그 남자를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그럼 일단 자기가 먼저 친해져야 저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남자와 일부러 다정하게 장난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었던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민희의 노력이었는지 그 남자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외모나 키, 몸매 그런 것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도 늘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했고 저희 엄마의 바람대로 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늘 엄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보여달라고 하셨었는데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별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친구를 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마련했죠.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면 안 될 것 같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서 가벼운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잘 이어졌고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남친과 헤어지고 엄마와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아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남친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군요. 오늘 한 번 만나서 완벽하게 파악하긴 힘들었지만 얘기 나눠보니 우리 딸 남자친구가 여자들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엄마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저 마음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거든? 저렇게 여자의 외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기도 하더라고. 우리 딸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지금은 그저 편하게 연애만 했으면 좋겠네? 어? 엄마, 난 근데 남친이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그리고 내 남친 그렇게 여자 외모만 밝히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엄마. 오늘 하루만 봐서 그래. 그래, 알겠어. 일단 좀 두고 보자. 알았지? 대체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줄 아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딱 한 번 보고 말씀하는 것이라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 남친이 너무나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몇 년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잠깐의 헤어짐을 갖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애 4년 차쯤에는 심하게 다투고 잠시 헤어져 있었던 틈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제 친구 미니가 새로운 남자를 소개팅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4살 위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기만 하라고 어찌나 재촉하던지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서 2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매하게 잠시 헤어져 있던 남친이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었어요.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에게 미안해서 얼른 소개팅했던 남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했는데 훗날 이 얘기를 제 친구 미니가 남친에게 직접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다시 만나자고 찾아온 남친을 보니 저도 짠한 마음이 생겨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 친구 미니와 남친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제가 다른 남자와 소개팅했던 사실을 친구 미니가 먼저 남친에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남친이 갑자기 새벽 1시에 저를 찾아와 심한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야,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만난 5년간의 만남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냐? 어? 잠시 싸우고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고작 다른 남자들이나 만나고 비교하며 다녔던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그때 우린 분명 잠시 헤어져 있었고 미니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나간 것뿐인데 근데 너 그걸 어떻게 한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어? 너 정말 실망이다. 정말 실망이야.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네가 그런 짓을 하다니. 혹시 너 이거 미니한테 들은 거야? 그런 거야? 내가 잠시 소개팅했던 건 미안한데 이거 완전 나만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인데? 일단 진정해봐. 그건 내가 미안해. 알았지? 저는 새벽에 저를 찾아와 따지고 묻는 남친이 그 오밤중에 제 친구 민이랑 연락을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화가 많이 난 남친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친구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혹시 내 남친한테 그거 말했어?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말이지. 너무 미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말했지. 근데 그게 왜? 야, 너 정말 웃기다. 말해도 내가 말하지 그걸 네가 왜 말하냐? 그리고 이 오밤중에 남의 남친이랑 넌 왜 연락하는 건데, 어? 너 저번에도 내 남친한테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했다며? 자꾸만 친구 남친한테 밤마다 연락해서 그러는 이유가 뭔데? 진짜 황당하다 너. 그리고 남친 있으면서도 온갖 소개팅, 미팅 다 나갔던 네가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복수할 일이다 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우리 서로 남친들하고 다 같이 만나고 친하게 지냈었잖아. 난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너한테 욕먹을 일이니? 그래, 욕먹을 일이야. 아무리 친해도 엄연히 친구의 남친인데 내가 몇 번 넘어가 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너 정말 실망이고 우리 이대로 끝이야.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왜 그래? 야! 친구에게 폭탄 선언을 한 뒤 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몇몇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자주 만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지내던 미녀 삼총사의 사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 명의 친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지만 제가 민이랑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친구가 중간에서 입장이 좀 난처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친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고 양간 상견례를 통해 날짜까지 잡았어요. 저희 엄마는 남친에 대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라고 제게 말씀하셨지만 제 사랑은 이미 깊숙이 빠져 있었기에 엄마의 그런 우려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진행이 되었고 1년 후에 다른 친구가 결혼을 했고
맨 마지막에 민희도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저는 예전의 기억으로 민희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중간에 있던 그 친구를 통해서 민희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돈도 많은 연상의 사업가와 얼마 연애도 안 하고 빠르게 결혼했다고 하던 민희는 결혼하자마자 외제차를 타고 명품백을 메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셋 중에 민이라는 친구가 가장 남자친구도 많았고 성격도 화끈했었어요. 외모도 빼어났고요. 그래서 늘 인기가 많았고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부러움과 질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많이 화가 나서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 제 마음속에 있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짐을 느꼈답니다. 예전에 우리 미녀 삼총사라고 부르며 그렇게 뭉쳐다니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고 아이를 키우며 집에만 있다 보니 외롭기도 했고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미니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야, 잘 지내냐? 이제 내 전화 받네. 그래, 잘 지낸다. 어쩔래? 네가 하도 전화를 하니까 받지. 치, 좀 풀렸어? 애기 엄청 귀엽더라. 야, 친구한테 네 애기 사진 보여달라고 내가 막 그러고 있다. 나 웃기지? 그땐 내가 미안했어. 이제 우리 다시 미녀 삼총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 용서해 줄 거지? 용서고 뭐고 이제 그런 거 소용없는 것 같다 미녀. 우리 그냥 다시 미녀 삼총사 합체하자. 아주 오랜만에 걸려온 그녀의 전화를 받고 우리 셋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소식을 다 알고 있었기에 다시 친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가장 먼저 아이가 생긴 저는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주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하다 보니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도 많았답니다. 남편 역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고 특히 미니하고는 누구보다도 더 친근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왠지 저는 그 옛날 남편이 미니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집에 데려다 주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그 둘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했어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 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어요. 어느 늦은 밤 울면서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와 자신이 이혼하게 되었다며 펑펑 우는데 상처받아 대성통곡하고 있는 친구를 저는 내쫓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녀를 위로해주며 술을 한 잔 같이 마셨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아이를 재워놓고 둘이 술을 마셨었는데 아이가 중간에 깨서 저를 찾는 바람에 제가 아이와 방에 들어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깨어나 보니 새벽 4시였는데 친구 미니도 없고 저희 남편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훅 드는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핸드폰이 집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핸드폰까지 두고 어디를 나간 건가 했는데 한 30분쯤 뒤 남편이 조용히 들어오더군요. 아, 당신 깼어? 뭐야 자기? 전화기도 안 가지고 이 새벽에 어딜 갔다 온 거야? 그게 미니 씨 집에 데려다 주고 왔지. 뭐? 이 새벽에? 당신 몇 시에 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거야? 어? 내가 들어왔는데 당신은 뭐 이미 잠들었고 이혼 얘기하면서 울고 있길래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 좀 들어줬지 뭐.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 거야? 아니, 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친정에 가고 싶다게. 아, 그럼 택시를 불러서 보내면 되지. 미리네 친정이 지금 우리 집에서 얼마나 먼데? 그 거리를 이 새벽에 갔다 왔다고? 당신 내일 출근 안 하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또 그렇게 깊게 생각한다. 당신은 왜 미니 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흥분을 하냐? 별것도 아니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술이 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라고. 한두 번 데려다 준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래, 새삼스럽게. 아, 얼른 자. 나도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해. 늦은 새벽에 제 친구를 친정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왔다는 남편의 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둘러대는 말투가 꼭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남자들은 자신이 굉장히 포커페이스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티가 난답니다. 잠을 자러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잠이 오지 않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여자의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존 잠금 장치 같은 건 해놓지도 않는 사람이 지문인식 잠금 장치를 해놓았더군요. 제가 아무리 해도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둘을 향한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친구 민니는 술이 많이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더군요. 불길한 예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면서 2주일쯤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된 미니가 축하받을 일이 있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를 축하해줄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봐. 하나는 그 인간하고 완전히 깔끔하게 이혼 서류가 끝이 났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야. 뭐? 아니, 벌써? 아니, 지금 이혼 서류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남친이 생기니? 너 정말 제주도 좋다. 아, 이걸 축하할 일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야. 뭐 이혼한 사람은 맨날 그렇게 힘들고 질질 짜고만 있어야 되냐? 사랑의 아픔은 사람으로 치유하라는 말도 모르냐? 난 정말 행복해. 결혼은 한번 해봤으니까 생각이 없고 그냥 연애만 열심히 할 거야. 남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 축하한다. 궁금하다, 뭐 하는 사람인지. 언제 보여줄 건데? 그건 비밀. 이번엔 그냥 비밀의 남친으로 나만 간직하고 싶어. 오늘도 비밀의 데이트가 있는 날? 치, 뭐야. 비밀일 것도 많다야. 알겠어. 비밀의 남친이랑 재미나게 연애해라. 친구 미니가 남친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안심을 했어요. 마음속에 있던 불길한 예감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오히려 요즘 집에 늦게 오고 피곤해하는 남편을 의심했던 제가 미안할 정도이더라고요. 마음의 짐을 덜게 된 그날, 남편과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 일찍 오라고 말을 해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더니 급하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밥을 다 먹지도 않은 채 다시 나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유난히도 바빠진 회사 때문에 저와 아이는 몹시도 이 남자의 품이 그리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다시 밖으로 나간 남편은 일이 끝나고 회식까지 한다며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술 냄새가 거의 배지 않고 좋은 향기가 나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며 저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남자들이 회식을 하면 옷에 배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담배 냄새도 있고 고기 냄새 같은 것도 있고 또 술 냄새도 은근히 옷에 많이 배어요. 저는 후각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옷에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이
몹시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혔다는 말을 했고, 바로 며칠 후 출국이라고 하며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더군요. 뭔 회사가 해외 출장이 갑작스럽게 잡히냐고 물어도 그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이 상황에 해외 출장까지 간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남편을 공항까지 바래다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당일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남편의 차를 몰고 공항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여러 때 같았으면 그저 공항 앞에 내려다 주고 그냥 되돌아왔겠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기에 차를 주차하고 공항 안까지 들어가 게이트 앞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화장실에 간다며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었는데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끝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집에 가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운전도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힘들었거든요. 기다리다 저는 먼저 남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장 일주일의 일정 동안 참 바쁘게 움직이고 회사 팀장님과 이사님도 내일 오실 것이라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남편과 그렇게 공항에서 헤어졌어요. 다음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 아이에게 아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통화를 걸어도 남편은 깜깜무소식이었고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 이후에는 목소리도 듣기 힘들더군요. 팀장님과 이사님이 큰 숙소에 다 같이 머물며 회의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영상통화도 힘들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일단 그 말만 믿으며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니 혼자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맥주 한 캔과 함께 TV 채널을 막 돌리고 있다가 해외 뉴스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인지라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해변가에는 예쁜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분위기 좋은 커플들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길거리를 거닐고 있었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하며 부러워하고 있던 찰나 뉴스 화면 속에서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듯한 남녀가 출연을 하더군요. 남자가 뒤에서 아주 강하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자는 고개를 돌려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여자는 제 친구 민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 눈이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짧은 찰나의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 놓았고 얼른 친구에게 전송을 했어요. 그냥 제가 잠시 맥주 한 캔 먹고 착각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남녀는 누가 보아도 제 남편과 친구였습니다. 제가 끔찍하게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지금 뉴스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그냥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만 받았어요. 그저 그냥 멍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하는 현관 벨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몇 번이나 누르는 소리에 누군가 보았더니 아까 동영상을 보냈던 미녀 삼총사 중 한 명인 친구이더군요. 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꽉 안아주면서 제게 말을 했어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너무 놀라서 나도 정신없이 달려왔어.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정말. 친구는 저를 안아주며 이것저것 얘기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을 뿐이었죠. 그냥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나중에는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하는 눈물로 바뀌었고 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가 나와서 저를 안아주었답니다. 이 한참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저 두 쓰레기들을 어찌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군요. 아까 뉴스 화면 속에 나온 남편과 상간녀인 내 친구 미니, 그 두년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부들부들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니의 메시지 프로필 사진에 올라온 다정한 남녀의 손이 마치 저희 남편 손 같다면서 친구가 내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정말 손가락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는 점까지 그대로 판박이더군요. 그토록 미니가 남친과 비밀 연애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드니 배신감이 차오르다 못해 심장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집에서 그 두 년 놈을 기다리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단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 역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같이 동행해준다는 말을 했고 바로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먼저 이 두 년 놈들의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미니의 회사 친구 번호를 알아내어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화기를 꺼두고 그 두 년 놈을 만나러 친구와 달려갔죠. 제가 이성을 잃을 것을 대비해 친구에게 꼭 그 두 년 놈들의 동영상을 모두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는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 두 년 놈들의 숙소에 들이닥쳐 민낯을 모두 다 촬영해버렸습니다. 저희의 얼굴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 기겁을 하던 그 쓰레기 같은 얼굴과 몸뚱이들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저의 혈압이 너무 높아져 건강이 막 나빠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날 현장에 있던 일은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날뛰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그 두 년 놈들을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전적으로 도와준 제 친구가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그때 만약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 당장 달려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많이 힘들고 지치는 긴긴 싸움을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만천하의 얼굴이 팔린 그 두 것들은 직장도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그 둘은 또다시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제게 뉴스에 나온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로 명예훼손이 어쩌고 저쩌고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제가 찍은 건가요? 뉴스가 찍었죠. 뉴스에 나온 화면을 제가 찍은 것이잖아요. 해외에 가서 그런 짓을 한다면 누가 모른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일로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었지만 누구보다 떳떳하게 내 자신과 아이는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제 눈을 가리고 둘이 얼마나 뻔뻔하게 즐겼을지 상상을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저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했던 그 남자는 결국 제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네요. 그때 엄마의 말을 잘 들을 걸 그랬나 봐요. 어른들의 말은 항상 옳은 것인데 말이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카페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 카페 열심히 일구어서 우리 아이 절대 부족함이 없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